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 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열 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국민혁명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현재 국민혁명당 1000만 당원 가입을 위한 실시간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정책위 의장 성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지난주에 예. 6.25 전쟁사를 하다가 중간에 우리 시간 관계상 일부만 하고 마쳤는데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6.25와 관련해서 일어났던 일들, 특히 이제 교회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살려주셨다는 그 내용을 하다가 그죠. 사실 우리가 중단했는데 뭐 계속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 전에 혹시 뭐 어떻게 그 후보 등록하신다고 등록하셨습니까? 후보 등록이 이제 정식으로 됐고요. 예비 후보자 후보자로 등록이 됐고 모든 정당이 지금 예비 후보자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본 등록은 그 기간이 아직 안 돼서 예비 후보자로 등록이 됐는데 이 강남 경찰서에서 우리 그 서류를 한 2주 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등록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고 그 범죄 경력 조회서를 이제 발급을 안 하고 있었는데 뭐 중앙지검에서 뭐 서류를 안 줘서 자기들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지검을 갔더니 중앙지검에서는 서류를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강남 경찰서에서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항의를 하니까 뭐 고소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담당 그 경찰관이 그래서 저희들은 고소 안 합니다. 국가 배상 청구를 합니다 해놓고 월요일 날 금요일 날 5시 오후 5시 57분에 그 서류가 발급이 돼서 결국 그 서류를 들고 중앙선관위까지 가려면 그날 접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오전에 해서 예비 등록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2주 가까이 후보자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없게 의도적으로 막은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지금 여당이 현재 야당 국민의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국민혁명당을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그 국민혁명당의 예비 후보 등록과 그리고 이거를 방해한 담당 경찰관과 서장까지 한꺼번에 해서 이번 주 월요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또 보내드렸네요. 예, 제가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담당 경찰관과 그리고 해당 직속 상관 그리고 경찰서장까지 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좋은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니 5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렸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야당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뻔뻔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공수처가 지금 뭐 야당 의원들 뭐 거의 한 70여 명을 저기 통신조회를 불법적으로 통신조회를 하고 지금 뭐 그랬다고 하던데 이거는 뭐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저기 경찰서장이 아니고 서울지방경찰청장까지 선물을 좀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서울경찰청하고 아마 뭐 경찰청에서 지시를 받고 내려온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뭐 머리를 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윗선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일선 담당자들 정권이 바뀔 정권에 줄 서지 말라고. 어차피 이제 서울청장이라든가 경찰청장은 정권 바뀌면 날아가는데 지금 서장 이하 계급의 경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어도 이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진급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제가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럼 저 나중에 중앙선관위들도 우리를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이렇게 방해를 한다든지 뭐 그럴 경우도 선물을 보내주실 겁니까? 저희들은 만약에 이 야당을 탄압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가진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이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해당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기관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반드시 제기해서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고 또 정권이 바뀐 뒤에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들은 명령을 내린 당사자뿐만 아니라 위법한 명령을 이행한 공무원들은 직권남용 행위에 이제 공동 정범이 됩니다. 공동해서 한 거니까 유기적으로 자기들이 그 역할을 분담해서 그 일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 직책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만약에 이렇게 배상 청구는 물론이고 여기서 선물을 보내드리면 그쪽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할 때 제가 변호사 회사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법무법인 추양이라고. 저희가 이미 선임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겁니다. 내가 추천해드릴게요. 좋은 변호사. 잘 파라클레투스나 뭐 저 이명규 변호사 뭐 거기 좋겠네요. 그쪽 선임하면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병도 주고 약도 주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건승을 기원하고 잘 여러분들이 공정한 선거와 또 공정한 이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줄 잘 서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쪽에 줄 서시면 됩니다. 그죠. 자, 오늘은요 북한이 이거 PPT 띄워주십시오.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후에 일주일 동안이나 서울에 머물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좌익 세력들의 폭동을 기다렸어요.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박헌영이가 쳐들어오기만 하면 이 자기들 남로당 세력이 폭동을 일으켜서 순식간에 전복시킬 수 있다고 김일성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군이 그 전남, 영광 등등 그쪽에 전라도 해안가에 수없이 많이 침투를 했습니다. 6.25 터지기 한 일주일 전에. 그래가지고 그 좌익 세력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양민들을 학살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동이 안 일어났던 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토지 유상 몰수, 유상 분배 그러니까 부자들 거를 왕창 이게 뺏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게 나눠주는 게 토지 개혁을 해버린 거예요. 토지 개혁의 효과가 결국은 이제 이 소장농들의 이 반란이라든가 소장농들이 공산 세력 남로당 휘하에 들어가서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이 유혈 혁명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 1948년에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여수 순천에서 거의 한 2,300명 정도가 학살되고 3,500여 명이 행방불명 거의 한 4,000명 넘게 행방불명됐습니다. 그리고 뭐 광양, 보성, 구례, 고흥, 곡성 등등에서 한 6,851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 순천에 있던 14연대를 제주도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그 안에 들어있던 남노당들이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예, 장교들을 살해하고 폭동을 일으켜서 이 진압을 제주 4.3 사건 진압을 못하도록 막은 거죠. 그래서 1948년 11월 20일 날 국가보안법 안보수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래가지고 12월 20일 날 국가보안법이 공포가 되고, 근데 이 당시에 보면은 육군 총병력의 10%인 1,317명이 좌익 공산 세력이었습니다. 남노당이 1949년 1월부터 인민해방 투쟁전술을 시작하는데 1949년 4월을 남조선 해방의 달로 결정을 하고 서울시 불바다 계획을 만들어요. 이 총책임자가 홍민표인데 이게 홍민표가 나중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라.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또 성경 말씀 보면은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런 우리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기도를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내어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싸워야 될 때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냐.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 번제를 드리면 적군은 누가 막느냐라고 하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블레셋 군대로 패하게 하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죠? 이 유대에서만 이 이스라엘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 6.25 당시에도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낙동강 방어선 전투제가 있는데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달 만에 다 뺏겼죠. 저기 강 건너편에 보이는 저기가 외관인데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이 7월 29일 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착하고 순한 우리 백성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제 결전의 순간은 다가옵니다. 우리 한 명이 적 10명을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프란체스카 여사께서 난중일기라는 걸 쓰십니다. 이 안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를 쭉 써놨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기 뭡니까 여호수아가 우리 이제 블레셋하고 싸울 때 그 하나님한테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해와 달을 하루를 딱 붙잡아 주시고 그런 기적의 일들이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보다 큰 능력을 허락하시어 고통받는 내 민족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자, 그래가지고 낙동강 방어선에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외관이 넘어가 버렸네. 외관 방어선이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8월 14일입니다. 1950년 8월 14일. 외관 방어선이 무너져서 그쪽으로 들어오면 이 지금 방어선이 다 뚫리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순간입니다. 1950년 8월 1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영남 지역의 목사님들을 긴급히 불러가지고
옛날 경남도청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지금 공산 세력들이 당장이라도 낙동강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기만 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낙동강 방어선에 진을 치고 있는 공산 세력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저 오키나와에서 B-29 폭격기가 떠서 융단 폭격을 해야 하는데 지금 계속되는 장마와 악천후의 날씨 때문에 폭격기가 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요즘 전투기들은 폭격기라든가 이 전투기들은 전자장비들이 워낙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죠? 레이더도 발달되어 있고 이 광학 장비도 발달되어 있어서 악천후와 관계없이 정확한 지점에 폭격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 폭격기 조종살이 눈을 통해서 눈하고 망원경 요걸 통해서 거기를 폭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악천후 특히 이제 구름이 많이 끼거나 그리고 비가 오는 날씨에는 정확한 폭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장마 때니까 장비도 지금보다는 굉장히 열악한 사정이었고 2차 대전 직후였으니까. 그런데 이런 날씨 때문에 제대로 폭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영남 지역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 중보 기도를 한 겁니다.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니까 날씨가 개어버렸어. 그래가지고 B-29가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B-29 99대가 떠가지고 960톤의 폭탄을 투하합니다. 예, 융단 폭격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예. B-29 이제 100대가 99대니까 100대가 일렬 종대로 가면서 그 지역을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한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린 거를 이제 융단 폭격이라고 하는데 융단 깐 것처럼 그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B-29 폭격기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경남 사천에 가면은 항공우주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한국 항공우주 산업 카이 옆에 공장 옆에 보면은 항공우주 박물관에 그 들에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1950년 8월 16일 오전 11시 58분부터 12시 24분까지 그럼 저거 몇 분입니까? 26분. 예, 26분. 딱 26분이 하늘이 개인 거예요. 기적이죠. 기도하니까 하늘이 26분이 개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B-29 폭격기들이 960톤의 폭탄을 투하를 해가지고 저기 외관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 B-29 폭격기가 떠서 저 융단 폭격을 안 했으면 뚫린 외관을 통해서 이 낙동강 방어전선에 공산군이 들어와서 양쪽 포위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공산군이 내려오면 남쪽 북쪽으로 완전히 이제 전선이 나뉘어지게 돼서 고립되는 겁니다. 이 국군 방어선이. 그런데 이 융단 폭격을 통해서 날씨가 딱 26분 개인 것 때문에 결국은 이 낙동강 방어전선이 붕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5일 아침에 영천을 공산군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제 낙동강 방어선이 붕괴 위기인데 저 영천 저기가 넘어간 거예요, 북한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죽음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또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워커 장군 있죠. 우리 군화 신을 때 워커 저기 서울에 가면 워커 1 호텔도 있고 그 워커 장군이 영천을 탈환하지 못할 경우 미 제8군은 일본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국군 2개에서 3개 사단을 포함 약 10만 명의 요인을 괌이나 하와이로 철수시킬 것이니 준비하시되 이 일은 극비로 해주십시오. 하고 한국군 그 참모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한국군 참모장이 그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니까 에이 워커 그 양반 그 겁쟁이구만. 야 권총 갖고 와. 야 그 나쁜 놈들 오면은 내가 한 놈 쏴가지고 나 끝까지 싸울 거니까 내가 지금 33년을 해외 망명했는데 지금 또 어디로 가란 말이야.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 야 목사님들 다 끌어모아. 그래가지고 9월 5일 저녁 6시에 또 기도회를 합니다. 옛날 경남도청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 어찌 돼요? 9월 11일 날 영천을 탈환해 버렸어요.
미팔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 이거를 다 철군하도록 철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군이 영천을 탈환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작전 성공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3,799명을 사살하고 우리 국군은 29명밖에 전사자가 안 나온 겁니다. 한 사람이 10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100명, 100명을 상대한 전투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다부동 전투는 여기서 안 나왔는데 다부동 전투할 때도 사실 이 완전히 포위 직전이었는데 완전 무너질 직전이었는데 그 백선엽 장군이 그 장군이 이제 앞장서 가지고 가가지고 야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부동 전투를 이겼다는 우리가 그 이야기만 알고 있는데 이 PPT를 만드신 그 하늘교회 김배성 목사님이 그 백선엽 장군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가가지고 1시간을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셨대요. 뭐라고 기도하신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얘기해 주면 내 교회 안 빠지고 진짜 잘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유명한 일화죠. 그래, 앞으로 예수 잘 믿을 테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빠지고 잘 나갈 테니까 한 번만 얘기해 주라고. 이번만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 다부동 전투에서도 결국은 이겨서 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백선엽 장군님 이번에 국립묘지 저 대전으로 내려가셨죠. 서울 동작동 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이 문재인 정권이 이 대전 국립묘지로 이 안장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한민국을 6.25 전쟁을 통해서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원해낸 장군에 대한 예우가 바로 이 좌파 정권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냐 바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세력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격에서 이제 북진을 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9월 15일 날 있었고 서울 수복이 9월 28일 날 있었습니다. 928 서울 수복. 38선 통과가 10월 1일이고 저 38선 통과, 저 백골 부대가 38선을 통과했던 그날을 기려가지고 국군의 날이 된 거예요. 해방병단이나 국군 경비대가 창설된 날은 10월 1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38선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군이 진군한 날이 바로 10월 1일이기 때문에 10월 1일을 우리 국군의 날로 지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초산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해산진까지 쭉 올라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날 있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저게 5,0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성공 확률이 사실상 없죠. 제로죠. 5,000분의 1이면. 실제로 저는 이제 해군 2함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월미도에 2함대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이 2함대 즉 인천의 이 조수 간만차 만조대와 밀물대와 썰물대의 가장 크게 차이 날 때는 13m가 됩니다. 13m. 어마어마합니다. 13m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밀물대 이제 상륙작전을 하러 들어갔다가 그게 성공하지 못하면 13m면 배들이 전부 다 얹혀버리는 얹혀서 뻘에 박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고 어느 누구도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어려운 조수 간만인 차이가 심하게 나는 인천에 상륙할 거라는 생각 못하고 계속해서 원산이나 이쪽에 이제 공산군은 인민군은 상륙할 거라고 생각해서 주력 부대가 원산 쪽으로 가서 유엔군이 그쪽으로 상륙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도적으로 기만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장비와 물자가 그리고 인원이 필요하기도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초량교회를 통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해안에서 서해안은 저도 항해사 하면서 많이 나왔죠. 저 아침 저녁으로 안개 끼면은 자기 손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30cm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끼는데 안개도 없었고 날씨가 맑았는데 저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밑에서는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계속 밀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까지 얘가 틀어막아 버린 거지. 자, 그래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약 2주간의 나라를 위한 부흥회가 초량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자, 박윤성 목사님이 이제 이 브루스 헌트 선교사, 한 부선 목사님 이름을 바꾸셨어요.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저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은 신사참배도 안 했는데 저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 목사들이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 주장하는데 이게 거짓입니다. 바로 초량교회 부흥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는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한 번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거의 죄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과거의 죄를 드러내고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됩니까? 한 번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잊어버리신다는 건데, 자, 그런 부분에서 좌파 목사들의 이런 거짓에 여러분들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기 박용선 목사님의 고백을 보면 9월 28일 서울 수복이 있기 전에 초량교회에서 열렸던 피난교역자 부흥회를 나는 잊을 수 없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으로 기억되는데 그 시간에 참석한 교역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크게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를 시작하였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전송을 드리는 것은 이처럼 교역자들의 통회 자복의 회개가 있은 후에 유엔군이 승리하고 공산군은 38선 이북으로 물러가게 된 사실입니다. 회개의 사건에 뒤이어서 승전한 것은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신사참배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6.25가 터졌고 신사참배를 회개하니까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크로마이트 오퍼레이션 오브 크로마이트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초량교회에서 보름 동안 밤낮으로 회개 기도 후 3일 만에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뒤에 숨어 있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그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당의 대표 되시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늘 한국 교회에 대한민국 빚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건국, 그러니까 독립운동, 건국, 6.25도 한국 교회에 이 대한민국 빚을 졌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6.25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에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예. 자, 인천 상륙 작전의 숨은 영웅들 해군 첩보부대 엑스레이 작전이라고 아마 영화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켈로 부대, 팔미도 등대에 점등을 한 작전, 그리고 학도 호국병, 장사 상륙 작전이라 해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 일어나기 전에 저기 동해안 쪽으로 침투를 하면서 이 장사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학도병들이 다 죽어요. 죽으면서 장사, 원산 다 이제 우회 인민군을 속이기 위해서 상륙 작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후방 교란을 목적으로 한 장사 상륙 작전에 대한 육군 본부의 작전 명령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산을 1950년 9월 13일 날 부산을 떠난 배 한 척이 경북 영덕의 장사리로 향하는데 저기 문산호입니다. 문산호는 772명의 학도병이 타고 있었는데 저래가지고 이제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배가 또 전복이 돼요. 이게 좌초가 된다고 태풍에 이게 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상륙을 하다가 이게 또 다 총에 맞아 죽고 해가 거의 다 전멸을 당하면 그러면서 시간을 끌어주고 저쪽으로 올라올 거라고 확신을 주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팔미도 상륙 등대 점령이 9월 14일 밤 11시 반에 있었는데 이것도 참 은혜로운 이야기죠. 참 이게 그 왜 팔미도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팔미도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예.
인천항부터 팔미도까지 8마일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저기를 팔미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최규봉 대장 켈러 부대 특수부대 대장님인데 여기 왼쪽에 보시는 분이 유진 클라크 대위 미 극동군 정보부국의 대위고요. 자, 팔미도에 이 등대를 불을 켜야 돼. 그런데 여기서도 최규봉 대장님이 기도를 했다. 밸브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밸브 하나 때문에 불을 밝히지 못한단 말이고 그냥 깜깜하거든요. 안 보이거든. 이 손을 더듬어도 찾을 수가 없거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민족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팔미도 등대에 불을 켜야 작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찾았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인데 제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을 믿기나 한 놈이면 하나님 안 믿는데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월미도 이제 선착장을 회복을 해가지고 어디로 와요? 저기 하나는 김포 비행장으로 올라오고 행주대교 해가지고 연희고지로 가가지고 연희고지에서도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또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부평 저기 서울 저기 소사 그리고 영등포 저렇게 이제 두 가지 갈래로 이제 한국군하고 유엔군이 진격을 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으로 김포로 이동 중인 메가더 장군과 해병대원들 사진이 이렇게 있죠. 서울 은평구 역촌역의 평화공원 우리는 그냥 막 다니는데 그게 그때 다 이렇게 이 고생을 하시고 전사하신 이런 분들의 기적이 있는 겁니다. 해밀턴 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윌리엄 해밀턴 쇼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도 했었는데 저분이 이제 미 해군 장교 출신인데 2차 대전 후에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하버드대에 갔죠. 하버드대에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 한국에서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이분이 다시 현역으로 입대해서 한국전에 참전한 겁니다. 그런데 왜 참전했느냐? 이분이 바로 이제 한국에서 한국 선교사의 자녀로 자라난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대 다니는 학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 어린 몇 개월밖에 안 된 어린 자녀가 하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말리는데 한국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아까 그 공산군이 기습에 결국 그 기관총에 순국하시고 결국 이 땅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하여튼 그 짧은 인생 참 하버드 다니고 앞길이 정말 창창한 윌리엄 해밀턴 쇼 이분이 순국하셨는데 해군 사관학교에 가면 이분 기념비가 있고 또 아마 목원대에 저분을 기리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해병대 대원들이 태극기를 저기 이렇게 우리 중앙청에다 올리는데 저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기를 미군이 먼저 점령해요. 점령하는데 한국군은 저기 그 아직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사진 찍어야 되는데 한국 군인들이 없는 그래가지고 미군들 가가지고 야 저기 해병대원 2명 될 거가 야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거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고요. 저 경쟁이 있었습니다. 미 해병하고 한국 해병하고 누가 먼저 올리냐 경쟁이 있었는데 하여튼 한국 해병이 먼저 가서 태극기를 먼저 걸었습니다. 원래는 성조기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국 해병대가 먼저 중앙청에 저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기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이 저 사진 한 컷으로 하기 때문에 저기 뭐 성조기가 걸리면 이게 이 폼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네. 국군에 의해서 서울이 수복됐다고 그죠. 역사에는 남게 돼요. 그죠. 자, 3개월 만에 다시 찾은 수도.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수복식을 합니다. 메가더 장군에게 태극 무공 훈장을 이승만 대통령이 수여하는 거예요. 참, 2차 대전의 전쟁 영웅 메가더 원수에게 뭐 다 쓰러져가는 나라 대통령이 저 뭐 태극 무공 훈장이 뭐 메가더 원수한테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메가더를 불러서 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누가 갑입니까? 훈장을 주는 사람이 갑인 거예요.
2차 대전 전쟁 영웅을 자기 밑에 둘 수 있는 것. 이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줬으니까는 저 메가더 장군이 받았겠지. 그 무슨 무슨 훈장이 뭐 그게 가치가 있어가지고 딴 사람이 주면 받았겠습니까? 만약에 아마 김구 선생이 줬으면 안 받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승만 대통령 각하가 영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은 공산군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인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고 메가더 장군이 연설을 합니다. 그 대한민국을 되찾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역사적인 장면이죠. 근데 이게 이거 사진 찍을 때도 이 연설할 때도 여기 우리 지금 해화동 그쪽에서는 공산군들하고 또 치열하게 치고받고 전투가 있어가지고 중앙청만 이제 수복한 중앙청만 수복하고 그 옆에는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니까는 그 강요들이 대통령 저희 위험하니까 가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가신 거예요. 그 가가지고 또 주기도모로 마친 서울 수복식을 또 마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38선을 통과하고 초산까지 이제 북진을 쭉 합니다. 오랑캐를 무찌르고 38선을 통과한다. 10월 1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국군의 날로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10월 19일 날 평양을 탈환하는데 이때 평양 탈환하는 그날 맞춰가지고 중공군 30만 명이 슬금슬금 이제 넘어오기. 저 건너편이 이제 만주대로 가니까 압록강에서 그죠? 바라보는 거죠. 저기 빨간 쪽이 이제 압록강 건너에 이제 만주 대륙인데. 우리가 이제 앞전에 그 장진호 전투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진호 전투 그 방송을 이제 쭉 보시면 되고, 이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6.25 전쟁은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물러설 수 없는 이 세계관의 전쟁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이 대리전. 대리전이었죠. 대리전에 있어서 결국 이 두 세계관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얻은 승리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여기 보셨지만 자연이 그냥 스톱해버린 거 아닙니까? 하늘도 열리고 그 태풍도 오다가 멈춰버리고.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늘이 노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 하늘 천자를 쓰고 하늘이라 하는데 그 옛날에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한 분을 하늘 천자를 써놓고 하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삼국시대 소도 같은 경우 그죠. 거기서는 사실 천신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지 뭐 우상숭배를 그런 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다는 것. 그때 당시에 교회가, 한국 교회가 기도함을 통해서 메가더를 움직이고 유엔군을 움직여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남침에서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이 독립운동, 그 다음에 건국, 그리고 6.25까지도 한국교회에 대한민국이 빚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를 한 번 더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이 주사파의 전쟁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국민 여러분, 일단은 각 공당의 이 대권 후보가 나와서 6.25 관련해서 역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당은 그거는 지금 국민혁명당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역사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나라의 지도자라면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 그리고 공산주의와 싸운 이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전쟁에도 마찬가지로 이걸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6.25 관련해서는 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앞전에 뭐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뭐 국제 정세부터 해가지고 한국전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했는데 이제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저 후보님 앞으로 그 어떻게 활동을 하실지 뭐 공약은 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들어보는 집중적으로 시간을 해서 우리 국민혁명당의 앞으로 그 정책과 그리고 앞으로 집권했을 경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제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런 토론 형식으로 앞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